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재생 산업의 현 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인천항 8부도 곡물창고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원도심의 골칫거리인 빈집이 버섯 재배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미추홀구가 진행하고 있는 빈집은행. 경북 의성구는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을 이용한 꽃차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뜯어가지고 차로 만들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커피에 많이 이제 젖어 있는데 이제 꽃차 이런 이제 문화를 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수에선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의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눈길을 끕니다. 세미나실에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포럼이 한창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지자체 136곳, 공공기관 21곳, 민간기업 31곳 등이 참여해 각 기관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올해 도시재생 관련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00억 원 증액한 1조 2,520억 원. 이는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SOC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거라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좋은 도시를 만드는 힘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 민간 사업자, 정부를 비롯한 모든 주체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머리를 맞댈 때 새로운 차원의 도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남춘 시장은 버려진 곡물창고에서 도시재생 박람회가 열려 뜻깊다며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더 멋진 인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부디 이번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립되고 더 많은 비전과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생산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 마지막 순서로 인천을 찾았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GTX-비 예타 통과와 민자대교 요금 인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매립지 문제는 정부가 나서 공모 방식으로 풀라고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구 기자입니다. 민자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요금은 각각 6,600원과 5,500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통행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요금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도로의 1.1배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인천시는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하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민자 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상화시킨 작업을 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데 가능한 인천대교, 영종대교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요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TX B노선의 연내 예타 통과도 자신했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사업 추진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논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도 내년 연말까지 가면은 예타가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다. 뜨거운 이슈인 수도권 매립지 대체 부지에 대해선 박남춘 시장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자체 간 공방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주 방패장 사례를 들어 공모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발표를 앞둔 대체 매립지 용역 결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재정적 유의책이라든지 인센티브의 제공을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그 경주 방패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시고 압도적인 주민 찬성을 이끌어내셨던 그런 경험과 지혜가 우리 수도권 매립지에도 저는 적용돼야만이 이게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해평화고속도로 신도 강화 구간도 영종 신도 구간에 맞춰 진행하라는 인천시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입니다. 인천시는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매립지 관련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현 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하고 새 매립지는 환경부가 공모를 통해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밝혔습니다. 현 매립지도 지난 1987년 환경청 주도로 추진된 만큼 대체 매립지도 환경부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3개 시도가 인식을 같이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사례로는 경주와 부산을 꼽습니다. 경주 방패장 사업 추진 때 사업비의 18%인 3천억 원을 정부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했다며 비슷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부산이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에게 가구당 연간 2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예로 보고 있습니다. 18.7%를 지역에 내놨던 거죠. 또 뭐 진입 도로라든가 이런 SOC 사업들도 대폭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나 그런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현 매립지는 2025년까지만 사용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직매립은 금지하고 소각장을 활성화하면 새로 찾을 매립장 규모도 적을 걸로 봤습니다. 3-109를 끝으로 매립지 종료합니다. 대략 추정컨대 2025년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자는 거죠. 허종식 부시장은 이번 주에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잇따라 만나 공모 방식의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상당한 의견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구입니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해 국내 3대 도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할 법원은 한 곳뿐입니다. 더구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주민들은 서북부 지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인천시 인구는 302만여 명. 하지만 사법기관은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인천지법이 전부입니다. 서구 등 인천 북부 지역 주민들은 법원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서구 원당동에서 대중교통으로 법원에 가려면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서구하고 계양구, 강화 인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100만이 훨씬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원에서 서북부 지원까지 시민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편의를 위한다면 본원에서 분리를 시켜서 서북부 지원을 지금 당하동 지역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은 현재로선 검단 신도시 개발지역 내 입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용지에 경찰서와 소방서 입주가 확정됐고 법원과 검찰청 부지도 이미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검단주민 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검단주민들도 최근 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라도 법원을 포함한 앵커 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만 명 정도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계기관이나 시청이나 국회에 전달을 할 생각이며 지금 이 검단 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 이 검단 지역의 인천 서북부 지원에 꼭 들어서야 되는 것이 당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과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시만 해도 지방법원 아래 지원이 2개소나 있습니다. 반면 인천은 지방법원 한 곳만 있을 뿐 지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달엔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소만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인천지법 서북부 지원 유치가 인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향후 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도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도 수아암에 세계적인 멸종위종인 저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번식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떠났지만 올해 한 번 더 찾아온 건데요. 이곳은 매립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제2준설토 투기장 바로 앞입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영종도 수아암.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저새가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이곳은 전 세계 3천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 저새의 주요 번식지입니다. 매년 5, 60마리가 번식했지만 지난해는 환경 변화 등으로 번식에 실패하자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며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끼를 좀 아주 많이 해서 부화해서 다 양손에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소망의 절반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을 날던 저새 무리가 수아암에 줄지어 내립니다. 서로 자리 싸움도 하고 집터도 다지며 본격적인 부화를 준비합니다. 갯벌에선 먹이 활동을 하고 한 발을 들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곳을 아예 떠난 줄 알았던 저새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5월 7일 정도 경에 무언가에 놀래서 다들 도망가서 그 다음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다음에 찾아온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너무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걱정은 여전합니다. 저새가 있는 수암에서 이곳 방조제까지 거리는 150m에 불과합니다. 이쪽을 보시면요. 수도권 매립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제2준설토 투기장이 있습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란 위험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립지가 조성되면 저새는 쫓겨날 게 뻔한 상황. 취재 도중 검은색 등에 빨간 부리를 가진 새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천연기념물 검은머리 물대새가 남쪽 나라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곳에는 천연기념물 멸종위종들이 많이 살고 또 염생식물 칠면초의 군락지입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 매립지 후보지가 얘기 나오는 자체가 참으로 우리 영종 주민으로서는 애석한 따름입니다. 저새는 한 번 버린 둥지는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수아암은 그만큼 귀한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알을 낳고 키워 무사히 월동지로 가자는 주민의 소망이 완성되길 기대해봅니다. TV로드 뉴스 이형구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부모 기자단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 시각으로 본 생생한 교육 현장 이야기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의 올해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식을 전수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게 삶의 힘인 거예요. 인천 교육에 관심 있고 애정 있는 학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바로 인천시 학부모 기자단입니다. 올해로 벌써 3년 차 베테랑 기자는 물론 내년 되면 저희가 일단 제가 아이가 초중고 학교가 나눠지거든요. 서로 이렇게 입시 정향이 달라지니까 그런 데서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좀 그런 경험도 좀 듣고 싶고.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두 아이 아빠 기자도 의욕적입니다. 애들한테 아빠가 너네들을 사랑을 해서 니네들 교육에도 아빠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아이들 교육을 많이 알리고 학교를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자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위촉된 학부모 기자는 지난해에 이어 활동을 계속하는 기자 41명과 신규 학부모 기자 21명 등 총 6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부모 기자단은 오는 6월 연수를 받고 10월엔 기관 방문이나 현장 체험 활동 등의 취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자녀 교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 등을 학부모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학부모 기자단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있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참사를 기억하는 추모식이 수도권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희생된 경기도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기억식이 열렸는데요. 유가족과 시민 5천여 명이 모여 희생자 추모를 함께했습니다. 먼저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이 열린 안산 화랑유원지. 유가족과 시민 5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저 우리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너무 큰 바람인 걸까. 유가족들의 감정은 여전히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아쉬움입니다. 하루빨리 특별수사단이 구성돼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아무 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식에 참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빠른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고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식을 앞두고 안산 고잔역에선 시민 추모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이 모여 안산 시내를 노란 바람개비의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렬은 4.16 기억교실과 단원고등학교를 거쳐 화랑유원지로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월호를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벌써 5년이 아니라 아직 갈 길이 많으니까 같이 잊지 않고 하는 거듭나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이한 안산에선 추모와 기억 그리고 다짐이 교차한 하루였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가족공원에서 일반 희생자 45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잊지 말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유골함 앞에 선 자매, 헌화를 하고 큰 절을 올립니다. 인천 용유초등학교 동창들과 환갑여행을 떠났다 고인이 된 윤춘현 씨. 동생들은 유골이 안치된 유리창을 만지는 것 외엔 언니를 만날 길이 없습니다. 힘들게 돌아가신 만큼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실 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봐도 뭐 물에서 호우적 때문에 있고 힘들게 돌아가셨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도 차마 추모관을 떠나지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념식이 인천 가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공원 안에 마련된 세월호 추모관에는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5명의 유골과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란 리본을 달고 잊지 않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젠가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되는 그날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추모도 잇따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 한번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세월호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마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지역 인사들도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참사의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월호 희생이 남긴 교훈을 더욱 값지게 지켜가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나의 안전과 생명처럼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현장을 확인해보니 고인목 설치와 구명물품 비치 등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빠도 어떤 배는 운항하고 어떤 배는 결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미도에서 영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차량이 탑승하자 줄지어 세우고 바퀴에 고인목을 댑니다. 혹시나 잘못 설치한 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나서야 목적지를 향해 출항합니다. 구명 설비라든가 소화 설비 항시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직원들 다 또 각종 훈련을 또 다 함으로써 어떤 유사시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은 즉각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게끔. 영종도에서 장봉도를 잇는 여객선도 상황은 마찬가지. 차량이 입차하면 바퀴마다 고인목을 설치하고 서랍장마다 안전장비를 채워 넣었습니다. 세월호가 준 교훈입니다. 하지만 옹진군이 섬 주민에게 뿌리는 운항 정보에선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3월 31일 운항 정보를 보면 두 곳 해운사에서 모두 기상 악화로 결항했지만 이달 들어 2일과 4일, 9일은 선사 한 곳만 결항했습니다. 사실 두 배는 모두 사람과 차를 태우는 차도선으로 형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점은 결항이 잦은 업체는 여객선으로, 결항이 적은 업체는 도선으로 면허를 받은 겁니다. 여객선 위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선은 다니는데 여객선은 못 다니는 형태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하기가 힘들죠. 이유는 법.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면허를 주고 운항 관리도 해수부 장관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유선과 도선은 행정안전부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지방해경청장에게 면허를 받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란 교훈을 준 세월호 사고. 하지만 이원화된 법 탓에 제각각인 운항 관리는 5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뮤지엄파크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옛 동양화학 부지가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오염된 토양의 처리 방안을 두고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옛 동양화학이 지난 1968년부터 생산시설을 가동한 공장 부지입니다. 공장 시설은 싹 밀어내고 펜스를 둘렀습니다. 아파트 13,000여 세대와 뮤지엄파크 등이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문제는 토양 오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장 부지가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불소와 아연, 그리고 납과 비소 등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된 겁니다. 총 861개 조사 지점 중 586개 지점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은 사업부지 내에서 정화하는 게 원칙인데 오염된 흙을 밖에서 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 내 정화가 기본 원칙입니다. 이 오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관할구청엔 정화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업들이 이유를 위해서 국민과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자 할 때 이를 나서서 막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추홀구청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미추홀구청은 지금 배임을 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기자회견 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을 만나 정화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도 있어서 한번 청장님께 꼼꼼히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인천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백현 환경녹지국장은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주문한 상태라며 인천시와 미추홀구, 사업자, 환경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토양오염 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송도 909에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809 주민들은 소음과 매연,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내년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는 송도 909. 인천항만공사는 부지 가운데 12만 8천 제곱미터에 650면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과 휴게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지가 조성되면 민간 사업자에 임대해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자 인근의 송도 809 입주 예정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만 1,000세대가 입주하게 될 아파트에서 8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화물 주차장을 건설하는 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음과 매연 피해는 물론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항만공사가 밀실에서 추진한 타당성 용역을 취소하고 초대형 화물 주차장 계획을 지금 당장 폐기하십시오. 인천항만공사의 수상한 주차장 계획 기습 발표 기획자를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화물차 주차장 건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에 비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물류단지로 조성된 이곳이 유일하단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차장 건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격화될 전망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형 대안학교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적인 치유와 학업을 병행해 원소속 학교로의 복귀를 돕는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대안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초등생 전문기관으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이곳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ADHD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전문적인 치유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교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이들,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분노 조절, ADHD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도 하면서 치료까지 병행하는 그런 치유형 대안학교로서 학교 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은 학습 공간, 위층은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전문 병원과 연계해 운영됩니다. 한학급 정원은 10명으로 최초 3개월, 최대 6개월간 지내며 치료를 받은 뒤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게 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이 같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며 전문기관의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좀 더 만들어져서 학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희망의 길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엔 이 학교 외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치유형 대안학교 3곳이 운영 중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죠. 인천 지역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가 송도구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발달장애와 치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육상과 축구, 수영, 그리고 탁구와 인라인 스케이트까지 각 종목을 대표하는 인천 지역 발달장애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2회를 맞는 인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회장기 대회에 출전한 겁니다. 발달장애인과 우리 비장애인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껏 뛰어놀고 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즐겁게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열린 특별한 행사. 지역 정치권은 지속적인 관심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교육 이후에 직업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또 직업도 가질 수 있도록 이어져야지 이분들에 대한 사랑의 끈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엄마 아빠들에게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치매 극복을 위한 한마음 걷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치매, 희망을 나누다란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인천은 65세 이상 노인 34만 9천여 명 중 3만 4천여 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 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치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고 또 이 문제는 함께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잖아요. 시정부도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주인공이 된 발달 장애인과 치매 가족들. 우리의 일로 인식하고 책임지겠다는 정치권의 다짐이 실현돼 매일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한 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 인천시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앞선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4월은 장애인의 달이고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죠. 네. 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오늘은 관련된 지원 정책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소식 19일 날 장애인 날 기념행사를 열었어요.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국민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법정 기념일 지정을 했는데요. 인천시도 지난 19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선악체육관에서 기념식과 행복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축하 공연과 먹거리, 볼거리, 또 즐길거리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해서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네, 물론 장애인을 위한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인천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네,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약 14만 2천 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8% 정도인데요.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액한 2,131억 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인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인천시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또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복지 일자리와 일방형 일자리,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들을 통해서 690여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인천 장애인 단체와 함께 민간기업 장애인 일자리도 15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34개소에 약 86억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 취업 기회도 제공하고 또 직업 관련 여러 가지 상담이나 또 직업 능력 평가와 직업 적응 훈련 등도 지원을 합니다. 네, 또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 장애인 의료비와 진단비, 검사비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안정생활에 약 710억 원을 투입하고요. 약 651억 원의 예산 규모로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 등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이번 주에 박남춘 시장께서 해니넨이라는 그 장애인 고용하는 기업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취업도 중요하고 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좀 중요해 보여요. 네네. 서비스 OT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인천 장애인 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장애인의 의료 생활에 대한 고품질 맞춤형 의료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인의료재활센터와 인천재활의원회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장애인 복지관과 재가복지센터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좋고 그다음에 계속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어떤 차별 없는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족들을 위한 지원도 필요해 보여요. 네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도울 예정인데요.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또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청각 장애 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와 또 발달장애인 부모의 정서적, 심리적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합 지원을 위해서 인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요. 또 여성 장애인에게는 출산 비용 지원, 그리고 장애인 가족에게는 힐링 캠프와 테마 여행 등의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로드맵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네. 인천시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과 또 반가움 돌봄 운영 등을 통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겪을 수 있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천시는 이 같은 장애인 정책을 통해서 장애인이 기존의 편견과 또 선입견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사회 구성원으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2019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이 지난 18일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특별상이 주어질 만큼 다양한 지역 콘텐츠 확대에 의미를 더했는데요. 먼저 현장 소식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케이블 TV 방송대상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 수상으로 마련됐습니다. 교양 다큐와 예능, 드라마 등 케이블 채널 방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한 겁니다. 어린이와 음악 등 시청자 연령에 맞춘 기획 프로그램은 채널상과 작품상을 휩쓸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채널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를 더해 지역 파트너와 우수 지자체상이 신설됐습니다. 다양한 분야로 수상 범위를 넓혀서 케이블 TV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특별히 지역성이 강화되도록 넓히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번 시상을 기점으로 해서 케이블 TV가 더 시청자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채널은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가치를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 대상을 수상한 대구 지역의 지방의회 의정운용 공통경비 조례 공개는 기초의 업무 추진비 실태와 투명성을 꼼꼼히 지적해 지역민들의 알 권리 보장에 기여했습니다. 의정운용 공통경비는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요. 그래서 이 의정운용 공통경비를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치열한 미디어 시장 경쟁 속에 올해는 지역 채널이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상식을 장식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케이블 TV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다양한 방송 플랫폼이 넘쳐나고 있지만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역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바람이자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의 역할과 기능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종합유선 방송사는 한 개의 지역 채널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채널에서는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과 지역 생활 정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홍보 프로그램 등을 방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지역 맞춤형 생활 정보 프로그램과 뉴스를 1년 365일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와 함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제작 편성해 유권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채널, 지역 방송을 봤을 때는 케이블 TV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어떤 다양한 모습을 갖다 담아내고 특히 지역의 뉴스라든가 밀착 취재라든가 지역민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케이블 TV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케이블 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의 빅뱅이 추진되는 지금 지역 채널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부의 의지는 지역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케이블 TV는 지역 채널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IPTV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IPTV 사업자들도 인수를 하더라도 케이블 TV를 인수하더라도 지역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입장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채널 유지한 가운데 법적인 미비 사항들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995년 케이블 TV 출범과 함께 지역 주민의 소통의 장이 되어온 지역 채널.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청자 참여의 마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 업사이클링 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버려진 재활용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힌 예술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은 현대인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서구문화회관에서 이런 내용의 환경기획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퀴 없는 자동차, 팔 없는 로봇, 고장난 장난감들이 모여 새로운 예술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작가는 버려진 중고 장난감을 활용해 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난감은 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부추기는 존재인데 저희가 전통 문화에서 늘 절에 있는 탑에 가서 소원을 빌게 되잖아요. 꿈을 새롭게 꾸게 만드는 그런 탑들인데 버려진 장난감들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서 새로운 꿈을 또 바라게 되는. 인천 서구문화재단이 마련한 올해 첫 기획전시 쓸데없어도 괜찮아가 개막했습니다. 비닐봉지와 병뚜껑, 폐상자 등 일상 속에서 버려진 물건을 작품의 소재로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아트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낸 작가는 관객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환경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도 중요한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로 무심코 버리는 것들이 우리 환경을 훼손하고 그 훼손된 환경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비닐 3,000장을 엮어 만든 해바라기 꽃밭, 병뚜껑과 폐상자, 오래된 레코드판을 활용한 입체 작품도 눈길을 끕니다. 레코드판을 저렇게 잘라서 한다는 건 생각을 못했는데 저게 그냥 단면이 아니잖아요. 그 단면을 입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못 쓰는 물건들 모아놨다가 이렇게 작품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아이를 동반한 관람객은 우유팩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의 쓸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 쓸데없어도 괜찮아져는 다음 달 9일까지 계속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주간 종합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